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과제로 자료 스크랩 하는 걸 냈었는데요.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료 스크랩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료 스크랩이 여러분이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내는 또 원천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자료 스크랩을 소홀히 한다면 사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잘 하면 사업 계획서를 만드는데 아주 수월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사실 대면, 비대면 설문조사를 하면서 여러분이 뭐 좀 많은 참여, 대면 수업을 원하면 사실 저는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이 비대면을 원해서 제가 다수교를 나눌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정상 수업을 하면 수업도 하고 조별 편성해서 사업계획서도 만들고 그걸 발표하고 이렇게 하면 2시간이 훌쩍 재밌게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한 점이 참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또 사태가 사태인 만큼 코로나가 또 이렇게 번지지 않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부분에서 또 공학교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걱정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의 의사를 존중해서 비대면 수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대면 수업을 원했는데 또 그렇지 못해서 좀 서운한 면이 없잖아 있는 학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몇몇 소수 학생을 위해서 대면 수업을 할까 생각도 했지만 대면 수업을 하면 수업 방식이 제가 수업을 1시간 하면 또 창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조편성을 해서 할 수도 없고 또 사업계획서를 누구는 비대면 하는 학생은 혼자 하고 대면 하는 학생은 조편성을 해서 하고 형평성이 또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비대면으로 계속 수업을 진행하고 시험만큼만은 대면 수업을 해서 치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여러분도 좀 감내하고 저 역시도 감내해서 서로 좀 잘 소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불편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를 하고요. 쪽지 남겨주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제가 보는 대로 바로 답변하겠습니다. 자, 오늘 6장인데요. 창업 절차입니다. 어떻게 창업을 하는지 각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요. 창업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업종을 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가? 업종에 대한 설명이 좀 우리 책에 나오지 않는 내용을 좀 부교절해서 제가 좀 넣었고요. 창업 준비 단계는 어떤 10단계 어떤 것이 있는가? 뭐 이런 거. 개인 기업의 또 법인 기업의 장단점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프랜차이즈 장단점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창업의 절차는 무엇인가? 이건 뭐 간단하게 보면 되는 거고요. 아무튼 우리가 창업을 하는데 있어서 준비 과정 그리고 절차 이런 부분을 이 장에서 다루고 또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때 이점이 뭐고 또 단점이 뭔지를 배워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창업 분야 선정 절차입니다. 창업을 어떤 걸 할 건가 사실 많이 막막하죠. 여러분이 자료 스크랩 할 때 어떤 내용을 하지 이랬을 때 관심 분야가 딱 떠오르면 하기 쉬웠을 텐데 관심 분야도 없는데 그냥 하려고 하니까 무엇을 해야 되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창업, 이색 창업이 뭐가 있는지 요즘 창업의 어떤 부분이 성황리에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걸 조사하다 보면 그 속에서 나도 이거 관심 있었는데 이게 창업으로 지금 비즈니스가 되고 있네, 그죠? 그런 부분을 찾게 됩니다. 찾게 돼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이렇게 손 놓고 있기보다는 막상 검색을 하고 자료조사를 하다 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속을 자꾸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 이미 창업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내가 생각했는 부분이 아직까지도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정 아이템이 없다면 기존의 사업 아이템 속에서 할 수밖에 없고 또 여러분이 그걸 찾다가 보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서 사업 아이템을 구상할 수도 있고
저 같으면 여러분에게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것은 기존의 사업 아이템이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내용으로 추가해서 그죠? 기발한 아이디어가 추가되어서 비즈니스 모델에 접목될 때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뻔하게 기존에 다 하고 있는 사업을 그냥 사업 계획서를 만든다 그러면 그냥 기존에 만들어 놓은 사업 계획서를 갖다 쓰면 되죠. 똑같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사업 계획서를 참고할 뿐이지 똑같으면 재미없어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차별을 꾀할 건지 좀 더 색다른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결국은 창업에 성공하고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새로운 아이디어, 원천은 여러분이 자료 스크랩한 그 내용에 있고 여러분이 관심 있게 집중해서 모아놓은 그 자료에 있다. 이것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창업의 절차 보면 일단 아이템이 여러 개 있겠지만 그 후보 아이템을 선정해서 그죠? 찾다가 보면 후보 아이템과 사업 아이템의 비교 분석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 아이템을 선정하면 결국 이게 사업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봐야 되겠죠. 사업 분석을 합니다. 사업 분석. 창업자의 능력, 내가 이걸 해낼 수 있는가, 그죠? 시장 분석, 이게 가능성이 있는가? 시장에 소비자들이 정말 이걸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부가가치 상품인가? 기술성, 문제되는 게 없는가? 돈은 내가 되는가? 위험 요소는 없는지 이런 부분이 그럼 되겠죠. 자, 그래서 최적의 아이템을 이게 사업 분석을 해보니까 이 아이템이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선정이 되면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성 이 분석이 사업 계획서에 고스란히 이제 묻어나게 되기 때문에 사전적인 검토를 해보는 겁니다. 얘기로.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업의 목적이 사업하는 이유가 그냥 이윤 창출, 돈을 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간단하지만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고 사업을 하는 게 그냥 단순히 돈을 버는 겁니까? 아니죠.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책정한 다음에 소비자가 사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근데 소비자가 그 제품과 서비스를 왜 사겠습니까? 돈을 주고 그 가치가 있으니까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돈 주고 사는 거죠. 근데 만들어 놓은 제품이 가치성이 떨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죠? 네, 그러면 그 제품을 돈 주고 사지 않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이런 사업의 목적은 결국은 편리성, 편안함, 또 다른 사업에서 하지 않는 그런 아이템이 선정되면 제일 좋겠죠. 그래야 니즈가 충분히 되어서 고객이 입맛을 다시고 덤벼들 테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사업을 하는 이유는 단지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뭐다? 이윤을 남기기 시작하지만 그 이윤은 남겨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윤만 남겨서 끝나는 게 아니죠. 남겨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이윤을 남겨서 무엇을 할 것인가? 결국은 내가 더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어서 더 소비자가 만족하고 소비자에게 기대에 저버리지 않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재화를. 그게 중요한데 결국은 이득만 챙기고 그죠? 자기 이익만 보고 그냥 반짝 끝나는 그런 제품도 있죠. 중소기업 제품 중에 뭐 선풍기가 됐든 뭐 옛날 같은 전자사선이 됐든 이런 제품들이 반짝하고 만들어지긴 만들어지는데 그 다음부터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고장이 나면 서비스 받을 데가 없는 거죠. 참 난감합니다. 난감하죠. 난감하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처음부터 정말 마음을 그죠? 진짜 소비자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지 그냥 이익만 보고 생각하다 보면 금방금방 사업을 그냥 안 된다고 접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왕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여 성실하게 실행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철저한 준비죠. 사전조사와 함께 창업 환경과 시대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자기를 분석합니다. 통해 강점은 극대화하고 약점은 극복한다. 수학 분석이 뒤에 나오겠네 보니까 그죠? 우리가 했나요? 수학 분석? 수학 분석이 나오겠네. 자, 결국은 강점과 약점은 내부 요인이죠. 내부 요인이고 외부 요인은 뭔가요? 외부 요인은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내가 그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창업의 시기, 지금의 환경은 창업을 할 수 있는 시기인가요? 어떤가요? 좀 어려운 시기죠.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 그죠? 네. 그래서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창업의 시기는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창업의 시기, 가족의 동의, 충분한 기술 습득, 그죠? 자격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창업 관련 물품 조사, 충분한 자금, 인적, 물적, 그죠? 이 자원을 잘 준비해서 창업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거 전혀 없이 무턱대고 창업을 하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곳이 문을 열면 몇 곳이요? 한 2년, 3년 내에 2곳, 3곳 빼고 다 문 닫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어렵다, 그죠? 자, 그래서 경쟁업체보다 한 발 앞선 전략. 자, 경쟁업체보다 한 발 앞선 전략이 되려면 경쟁업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어떤 연구개발을 투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앞서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물론 시대가 경쟁업체보다 앞서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여기서 또 플러스로 경쟁업체가 협업해서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무조건 이기는 차원이 아니라 요즘은 협업해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전략도 많이 펼칩니다. 요즘은. 자, 소자본 창업에서 사업 전략 핵심은 경쟁 전략이다. 자기만 잘한다는 생각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 서비스 홍보 등 모든 면에서 경쟁력을 압도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업종별로 경쟁력의 핵심을 보면 제조업은 고품질, 제품의 차별화가 훨씬 더 차별화가 되었을 때 경쟁력이 있다는 거 제품, 제조업이니까. 자, 그 다음에 외식업의 경우에 메뉴, 그죠? 맛 이런 부분이 어떤 분위기, 그죠? 위치 선정 이런 게 중요하죠. 또 소매 서비업성은 상품, 기술, 서비스 차별화. 그 다음에 유통업체에 가면 유통업체는 빠른 어떤 배달 서비스 이런 게 되겠고, 그죠? 가격 저렴함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차별화가 기본에 충실한 경영. 그래서 먼저 창업을 위한 조건이 갖춰져 있는가. 그 다음에 아이템, 장소, 경영 방침, 사업 계획서 기본 틀은 잡혀 있는가. 이런 거 전혀 준비되지 않고 창업을 하려고 하면 속전속결로 다 망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였는가. 그래서 사업 계획서는 어떤 요소들이 들어갑니까? 자, 그런 부분에서 목적, 왜 사업을 하려고 하는가. 사업을 한다면 하는 이유가 무엇이, 목적성이 분명히 드러나고, 그다음 조직도가 나올 것이고, 경쟁업체에 대한 분석이 나올 것이고, 그죠? 사업계획서는 그런 내용이죠. 환경 분석도 나올 것이고, 그다음 미래의 어떤 관점에서 전망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아이템 항목 품목에 대해서 상품 소개도 있을 수 있고, 맞죠? 상품 소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차별화 전략을 펼치기 위해서 사업 비즈니스 모델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차별화 전략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도 있어. 그러니까 이 RRC 분석을 하면 차별화 전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참조해서 들어갈 수도 있겠고, 이제 소화 분석을 통해서 외부와 내부의 어떤 기회 요인을 작용해서 강점과 위협 요인, 강점과 피해 요인을 잘 활용해서 사업을 전개하면 되겠고, 또 위협과 또 약점을 잘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전략도 세워야 될 것 같고, 그죠? 또 향후 또 이런 걸 통해서 뭘 해봐야 돼? 재무 분석도 해봐야 되겠죠. 재무 분석, 마케팅 분석도 하겠고, 그죠? 마케팅 전략도 짜고, STP죠. STP 전략도 짜고, 그 다음에 재무 쪽으로 한다면 손익분기점 정도 표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매출을 올려야 손익분기점. 손익분기점이 뭐예요? 한마디로 처음에 들어갔던 비용을 모두 다 해소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가. 매출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을 때, 하루 매출이 뭐 어떻게 됐을 때, 그렇게 사업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손익분기점은 언제인가. 보통 손익분기점이 그래서도 2, 3년 내에 돼야 되는데 5년, 10년 걸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5년, 10년까지 투자한 금액을 해소하는 데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0년 만에 그죠? 뭔가 사업에서 본전을 했는데 다
다시 그 이후부터 순이익이 발생되는데 또 사업을 다시 다른 걸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사업을 유지만 한 거지 사업이 어떤 부를 창출하는 것, 수익을 창출한 게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손익분기점을 계산할 때 매출액이 어느 정도 돼야만 비용 대비 매출액의 그죠? 감가상각비 이런 걸 계산해서 우리가 손익분기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금의 조달과 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는가. 결국은 그죠? 창업에 중요한 게 사람, 그죠? 돈이 자본, 그 다음에 아이템, 그 다음에 뭡니까? 장소, 이거 아닙니까? 장소. 자, 결국은 상권이거든요. 장소 어딘지에 따라 달라지니까 결국은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자금 조달이 없다면 자본 이것 때문에 좀 더 버틸 수 있는데 빨리 그죠? 문을 닫는 경우도 많고 처음부터 너무 좀 더 과잉 투자가 되어가지고 그죠? 예, 오히려 버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규모를 작게 시작해서 좀 더 확장해서 나아가면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크게 사업을 확장해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예, 결국은 그 임대료라든지 또 직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문을 닫는 경우도 참 많이 있거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창업은 선정, 분야, 업종 창업 선택 선정은 창업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 제조업이냐, 그죠? 아니면 서비스업이냐, 아니면 유통업이냐 달라지겠죠. 업종은 사업의 승패를 잡은 요인이다. 과거에 자신의 위치나 경험에 상관없이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게 자세가 중요하다. 막연한 부상이나 충동 때문에 행동해서는 안 되며 실패하지 않기 위한 사전 준비가 철저히 준비가 돼야 된다. 자기 적성과 관심 분야하고 일치되면 더없이 좋겠죠. 도중에 그만두는 바에는 처음부터 안 하는 것만 못하여 다시 돌아갈 수도 없다. 그렇죠? 모든 게 그렇죠. 그래서 창업자가 업종 선택할 때, 자, 당신의 성격에 맞는 업종인가? 성격이 어떻습니까? 아주 소심하고 내성적인데 활발하고 손님을 접대하고 많은 고객을 상대해야 된다면 어렵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주 성격이 내성적이라면 그게 맞는 성격을 해야 되고 또 활달하고 활발하다면 또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리지 않고 많은 곳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도 필요하겠죠. 자, 그런 부분에서 직업의 선택 또는 뭡니까? 사업의 영역이 선택되겠죠. 지금까지 경험이나 지식을 살릴 수 있는 업종인가? 한마디로는 술도 전혀 못 먹는데 호프집 차려가지고 되겠습니까? 그죠? 예. 결국은 자기가 뭐 술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사람들과의 손님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수준은 돼야 되겠죠. 그죠? 한 잔 먹고 얼굴 멀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죠? 지금까지 경험이나 지식을 살릴 수 있는 업종인가? 그죠? 네. 그 다음에 가족의 찬성, 이거 아까 했는 거네요. 개인 시점에서 일정 수익이 예상되는 업종인가? 장래성 있는가? 개업 시점에서 일정 수익이 예상. 제조업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해도 금방 이게 그죠? 돈이 이렇게 회전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제조업 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흑자 도산이 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꾸준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도가 되려면, 그죠? 예, 이런 부분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죠. 장래성은 있는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장래성은 있는가? 그 다음에 고도의 기술이나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하는가? 그러면 그 준비를 해야 되겠죠. 아니 그렇다면 배울 방법은 있는가? 그렇죠? 좀 독하게 살 수도 있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해서 컨설팅 받을 수도 있고 경험이 없는 사람이 개업하기에 위함한 업종은 아닌가? 그렇죠? 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무턱대고 그렇죠? 예, 이렇게 시도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 자, 면허 허가 등 등록 신고를 필요로 하는 업종은 아닌가? 그렇죠? 쉽게 이야기하면 뭐 어떤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 자기 요건이 갖춰지지 않는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뭡니까? 그 위치도 될 수 있어요. 그 위치적으로 학교가 있는 근교는 술집이나 이런 게 노래방이나 이게 마음대로 허가가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런 부분에서 울산 대학교 앞에 나이트클럽이 왜 안 생기겠어요? 학교 앞에 근교에서는 몇 미터 내에서 나이트클럽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이트클럽을 못 만드는 게 되는 거죠. 그죠? 허가가 안 납니다. 또 학교 근교에 그죠?
너무 근교에 이런 그 유흥업소가 있으면 또 허가가 안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파악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뭐가 없네 하면서 막상 해보면 이 허가가 안 나가지고 오히려 낭비를 보는 수가 있어요. 그때 막 그죠? 계약 다 해놓고 그죠? 했는데 권리금까지 다 주고 했는데 막상 사업이 전개되지 못해서 업종을 바꾸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잘 알아보고 꼼꼼히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은 법적 규제가 없는가, 만약 그렇다면 조건을 충족시키는가 따져봐야 되겠죠. 어느 정도의 자금이 있어야 하는가, 업종인가, 자금. 자,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중에 가장 돈이 많이 준비되는 업종이 바로 제조업이 되겠죠. 당연히 기계 설비 잘하는 거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바로 서비스업, 그죠? 건물도 있고 안에 많은 경우가 많죠. 그다음에 유통업은 중간 과정을 이렇게 유통하기 때문에 공간을 그냥 빌리거나 임대하거나 뭐 이런 그 안을 막 꾸미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죠? 이동하고 배송하는 게 많기 때문에 유통이니까 오히려 비용적인 측면 서비스보다 훨씬 덜 들어가게 되죠. 자, 변두리에 있어도 되고 그죠? 유통을 하니까. 자, 특히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창업의 필요성 확인, 그 다음에 창업가적 자질 여부 판단. 자, 이랬는데요. 자, 자신의 경험과 자기 요건의 활용 여부. 자, 창업의 필요성 확인과 창업가적 자질. 창업가 자질이 뭐가 있겠습니까? 좀 더 도전적이고 혁신적이고, 그죠? 또 리스크가 있는 업종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되겠죠. 너무 안정적이고 모든 게 그죠? 보수 타입은 힘들죠, 그죠? 꼬박꼬박 달되면 그 월급 그대로 딱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죠. 예. 월급이야 많이 들어올 수 있고 적게도 들어올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사람은 또 그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겠죠. 자, 자신의 경험과 자기 요건의 활용 여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그래서 지난번에 사업 아이템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온댔죠? 전 직장입니다. 근무한 전 직장에서 가장 많은 사업 아이템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인생 목표, 경영 철학, 취향의 대조. 이러면 안 되겠죠. 취향과의 대조. 그 다음에 자신의 사업 자금 능력 이런 것도 고려해봐야 됩니다. 제조업 선정 시 고려사항, 제조업 나왔습니다. 도소매업에 비해서 풍부한 경험을 해야 합니다. 맞죠? 최소한 제조업 경험은 직접 근무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자, 제조업의 경우 근무하는 동안 생산, 관리, 판매의 3대 분야 중 적어도 2개 이상을 경험했다. 그 다음에 도소매업입니다. 비전문가가 도전하기 쉬운 업종이 다 도소매업인데 유통업이니까 큰 기술력 없이 그래서 중간이나 지속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분야 이렇게 했는데요. 자, 고도의 정밀성과 시장 감각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사기업이 어려운 분야에 쉬운 분야 구별이 없는 경우. 자, 이럴 때 그죠? 도소매업 그죠? 그 다음에 편의품, 그래서 도소매업 편의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선매품, 그 다음에 정품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자, 편의품이면 뭘까요? 손님이 근처의 가게에서 사는 식료품, 잡화 종류가 되겠네요. 다양하게 있죠. 자, 그래서 편의점이네. 여기서 편의점. 선매품은 여러 가게에서 상품을 둘러본 후에 사는 가구나 의료품. 이거는 뭐 안마기를 뭐 하루 날 잡아서 뭐 바로 삽니까? 좀 둘러보고 비교해보고 이렇게 사죠. 자, 이런 선매품. 전문품은 취미에 따라 기호도가 높고 고의류나 기속 기동속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취미들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자,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업이 나오겠죠. 서비스업. 자, 편의품에 대해서 되게 착수하기 쉽다. 그 다음에 경험이나 상술이 필요하다. 전문품은 상품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하네요. 여러분 이해 쉽게. 자, 그래서 서비스 선정 시 고려 사항 서비스 사항입니다.
창업자의 능력자가 사업의 핵심 요소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맞죠? 창업의 경우. 자, 그래서 적성과 자질이 필요한가, 맞는가, 사업 분야의 전체 흐름을 따라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인가. 그 다음에 자 사업 분야의 선택 기타 고려 사항입니다. 첫째, 인기 상품이라고 해서 쉽게 던져들어가는 안 돼요. 왜냐하면 반짝 인기를 누리고 그냥 꺼져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 비즈니스몬을 할 때 장기적으로 지금까지 잘 유지되어 온 것을 해야지 그냥 반짝 될 것 같다고 하다가 보면 쪽박을 살 수도 있어요. 자, 신문이나 잡지 광고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고수입이 확실한 아이디어 업종인가, 그죠? 그 다음에 너무 새로운 업종이나 검증되지 않은 업종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한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남의 성공의 아이를 참조하되 그대로 따라해서는 성공하기 힘들다. 그래서 남들을 그대로 따라해가 벤치마킹 좀 어렵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업종별 창업 절차. 자, 이 부분은 잠깐만 쉬었다가 이 부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